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서울의 공급 폭탄 투하 10월 27일 보도 자료 4가지 핵심 포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보도 자료는 국토부에서 10월 27일에 발표한 자료인데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 4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3080 플러스 대책 후 9개월 만에 법 통과 후 40일 만에 예정지구 지정이 되었다. 요런 뉴스입니다. 한마디로 국토부가 일 잘했다. 요것을 홍보하는 내용인데 이 정도 되면 정말 일 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방안 나왔을 때가 올해 2월 4일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9개월이 채 안 지났는데 예정지구를 4개 구역 이상으로 지금 한 것 같은데 정말 빠른 거죠.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빠르다고 한 내용은 주민 동의율이 3분의 2 이상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주요 역세권 지역에 증산포,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이 주요 역세권에서 지금 75%, 67%, 81%, 75% 꽤 높은 동의율로 지금 벌써 예정지구가 지정되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향후에 예정지구 지정이 됐는데 이제는 지구 지정을 본지구 지정을 아예 하고 그러고 나서 2.5년 만에 분양을 하겠다. 그리고 사전 청약을 하니까 1.5년 지나서 청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의율이 주민 동의율이 높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개런티를 정부가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문제는 좀 세금이 투입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시국에 세금 약간 투입하는 것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도심 내 압도적 물량의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곳은 총 19곳으로 2.6만 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판교 신도시하고 맞먹는 규모라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지금 내용들 보면 역세권 5곳, 연신내역 등 준공업지역, 창이동 주민센터, 저층주거 12곳, 증산포, 그 다음에 신길, 용마터널, 상봉터미널 등등 아주 핵심 지역이죠. 여기서 2.6만 호면 엄청난 양인 겁니다. 이게 판교 신도시와 맞먹는 규모. 자, 3번은 공공참여를 통한 공익성 확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평균 부담금이 1억 내외 정도 된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지금 동의율이 엄청 높은 거죠. 재개발 사업보다 민간 재개발 사업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밑에 보시면 조금 아쉬운 게 용적률이 좀 높죠. 증산포가 295%, 연신내가 600%까지 나오네요. 그리고 분양가는 6억이 좀 넘는데 이것은 우선 공급 추정 분양가이고 실제 분양가, 일반인들에게 분양되는 분양가는 이거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4번 공공사업임에도 주민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 브랜드 선정 등 주민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무리 국가가 추진해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동의율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연신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신내역 주변을 보면 지금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제가 단독 물건을 선호하지만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이런 지역의 단독 물건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보다 못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 거고, 재개발 추진하다가 사업성 안 나와가지고 계속 낙후 지역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곳이 많은 거죠, 서울에. 그래서 광주 같은 데는 주택 중에서 아파트 비율이 80%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서울은 지금 한 60%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 벌써 이제 아파트가 그냥 일반화된 거죠. 벌써 공급 폭탄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워낙 낙후된 이렇게 재개발이 사업성이 안 나와서 안 되는 곳이 많아서 지금 60% 정도인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정부 주도로 이렇게 해주면은 아파트가 더 늘어나겠죠. 이것은 필요한 일 같습니다. 여기 그냥 냅두면 용적률 그냥 법대로 그냥 다 지켜버리면 사업성이 안 나와서 영원히 이대로일 겁니다, 아마. 영원히.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포인트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지역 주민 엄청 유리하다. 자, 1번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가 9개월 만에 달성됐다. 이것은 그냥 한마디로 세금으로 퍼준 거죠. 사업성에 대해서도 정부가 개런티 하니까 속된 말로 포크레인이 중간에 멈출 일이 없는 거죠. 주민 입장에서는 동의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버텨라 이상한 소리 하는데 이렇게 퍼주는데 이걸 동의 안 하면 계속 낙후 지역으로 계속 남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버텨라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렇게 퍼주는데 버티면 그것은 좀 과한 행동이죠. 그렇게 버텨봤자 계속 낙후된 지역으로 남고 자기 주택을 제값 주고 팔지도 못할 건데 어차피 그럴 바에야 이렇게 빨리 동의하고 다른 지역이 선정되기 전에 예산이 살아있을 때 빨리 동의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으로 지금 재개발하는 게 100배 낫죠. 그리고 아파트 말씀드렸듯이 향후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아파트 아주 인기가 없는 상품이 될 것이니까 재개발 끝나고 나서 아파트로 바꾼 다음에 바로 조금 지나서 팔아버리면 베스트죠, 베스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는 재개발 메리트도 점점 떨어지니까 지금 이런 특혜를 줄 때 다른 지역 주민들도 열차 떠나기 전에 빨리 동의를 해서 사업 진행 빨리 시켜라. 사업 진행 빨리 시키고 빨리 팔아라. 그렇게 주변의 이야기를 혹시 대상자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나중에 고마워할 겁니다. 자, 2번 아파트 공급 폭탄. 지금 보셨듯이 벌써 초단기간에 지금 판교 신도시와 맞먹는 규모가 서울 내에서 지금 2.6만원. 엄청난 거죠. 이거 공급 폭탄인 거죠. 특히 센터 깐 거죠. 센터에서 이렇게 공급 폭탄이 이제 쭉쭉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경기도 전역이 좋아집니다. 다들 지금 꿈에 부풀어서 우리 동네 좋아진다고 막 난리죠. 경기도 전역. 문제는 내가 사는 데만 좋아지면 괜찮은데 경기도 전역이 좋아지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공급만 늘어나니까 이것은 경제적으로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무리 좋아도 사실 좋은 것도 아닌데 좋다고 지금 홍보가 되고 있으니까
이 공급이 늘어버리면 이제 한순간에 똥 되는 거죠, 뭐 한마디로. 2번 서울 낙후 지역들이 동시에 좋아짐. 이것도 결정타죠. 재건축 효과에 비해서 재개발이 되면 이런 그 아파트 공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 핵폭탄입니다, 이거. 그래서 아파트 공급 폭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단체 사진에서 만약에 뭐 정우성, 장동건 뭐 이런 미남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심심하죠. 뭐 별 그 액센트가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 오지경가 좀 있어야지 이게 좀 재미가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금통에 동전만 가득하다가 저금통에 동전이 가득할 때는 5만원짜리 한 장 나오면 이건 뭐 초대박인데 저금통에 뭐 만원짜리가 막 엄청나게 들어가 있으면 5만원짜리 봐도 아이고 5만원짜리네 뭐 그러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향후에 그 강남은 과거의 강남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개발 다 하면. 그래서 그 보통 지금까지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 강남 지역이나 뭐 등등 좀 우수 지역에 자기 주택을 보유한 그런 어떤 지도층들이 일부러 개발 안 한 측면도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변창흠 장관 그분이 상당히 괜찮다고 뭐 LH공사 직원들이 뭐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도 유망지역에 뭐 자기 주택 있지만 이런 식으로 획기적으로 안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토건족들 짱돌 맞은 거죠. 얼마나 토건족 세력이 강하다. 반증이죠, 반증. 그렇게 괜찮은 사람을 몰아낸다는 것은. 3번 향후 일반 분양 받을 때 계산 잘하자. 자, 1번 연신내 용적률이 지금 600%입니다. 600%. 지금 계획 중인 그 용적률이 600%. 이 말은 이거 계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임대 수익률은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나 용적률이 600%이기 때문에 땅 한 평당 분양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분양을 받았을 때 땅을 몇 평을 주는지 땅 지분이 몇 평이 되는지 확실히 알아보고 분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땅 한 평당 뭐 1억이 넘고 막 이렇게 되면 이거 분양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공급 폭탄이기 때문에 그 수도권 아파트 임차인이 그 당분간 위너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지금 가격대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특히나 이런 것들 용적률 높으니까 분양받을 때 조심해서 분양받자. 이거 뭐 미분양 나도 사실 정부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요 지역 사람들은 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가 9개월 만에 달성된 것이겠지요. 자, 4번 토건족 졸개 후보군들 파악 가능. 이 후보군에는 뭐 언론인도 있고 뭐 교수도 있을 것이고 유튜버들도 있을 것이고 뭐 후보군입니다. 후보군.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3080 플러스 대책 나왔을 때 무작정 안티했던 세력들이 있죠. 안티했던 사람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안티. 공공은 안 된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개발을 하면 그 토건족들이 제일 큰 이익을 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아파트 시장이 화랑이라서 그 아파트 좀 보유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콩고물을 좀 받아먹는 건데 그 체계를 계속 유지하자는 거죠. 민간 사업자 공급하자. 지금 뭐 대장동 이야기, 3기 신도시 이야기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잘 해먹고 있는데 왜 내 밥숟가락을 뺐냐. 그 토건족들이 잘 해먹으면
요 졸개 후보군들도 콩고물 많이 받아 먹었다는 이야기죠. 1번 토건족에 기생하는 우리 사회 기생충 1 확률이 있다. 이건 한 가지 확률입니다. 그냥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특징이 바이를 외치면서 뒤로 팔고 셀을 외치면서 뒤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뭐 팔아라 팔아라 한다고 팔면 안 되고 사라 사라 한다고 사면 안 되고 항상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임대 수익률 계산 한번 해보고 땅 지분 계산해보고 평당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또 공유 지분이 어떤 것이다. 대지권이라는 형태의 공유 지분이 어떤 것이다. 알고 나서 뭘 구매를 하던가 말던가 해야지. 이렇게 뭐 유튜브 보고 뭐 바이 해라고 한다고 해서 바이 하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세상에 지금 토건족에 기생하는 우리 사회 기생충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그 말을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자, 1번 일수가 있고 2번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3080 플러스 대책 나왔을 때 무작정 안티했던 세력들 1번 아니면 2번이라는 거죠. 아니면은 자기 어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생각은 왼쪽인데 말은 오른쪽으로 하거나 자기 생각은 오른쪽인데 말은 왼쪽으로 하는 그런 표리부동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냥 예전에 3080 플러스 대책 나왔을 때 무작정 안티했던 사람들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